정부가 5년간 150조 원을 첨단 산업에 투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민성장펀드입니다. 소득공제 40%, 배당 9% 분리과세. 숫자만 보면 역대급입니다. 근데 조건이 뭔지,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뜯어본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오늘 그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내수가 꺾이고 반도체 자동차는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정부 판단은 이겁니다. 첨단 전략 산업에 최소 500조 원이 필요한데 시장에만 맡길 수 없다. 국가가 직접 나서겠다. 500조 원의 30%, 150조 원을 5년간 직접 조달하겠다는 게 국민성장펀드입니다. 연평균 30조 원씩입니다. 2025년 12월 11일 공식 출범했고 산업은행 내 전담 사무국이 꾸려졌습니다. 150조 원이 어디서 나오는 돈인지가 핵심입니다. 화면처럼 정확히 반반입니다. 왼쪽 75조 원은 산업은행에 설치된 첨단 전략 산업기금 즉 공공자금입니다. 산업은행이 기금체를 발행해 조달하고 이자 비용도 산업은행이 직접 감당합니다. 오른쪽 75조 원은 시중은행, 연기금 그리고 일반 국민 공모펀드를 통해 채웁니다. 하단 카드대로 정부 재정이 후순위로 들어가 손실을 먼저 흡수하고 그게 민간 자금을 끌어들이는 마중물이 됩니다. 차트를 보시면 네 항목입니다. 직접 지분 투자 15조 원, 기업 지분을 국가가 직접 취득합니다. 간접 지분 투자 35조 원, 펀드를 통해 벤처 스케일업을 지원합니다. 지분 투자만 합쳐서 50조 원입니다. 인프라 투자 융자 50조 원은 전력망, 용수시설 같은 공동 인프라입니다. 기금 2조에 민간 8조를 붙이는 PF 구조입니다. 초저리 대출 50조 원은 금리가 2에서 3%대 국고채 수준입니다. 시중은행으로는 역마진이라 불가능한 조건이고 신규 시설 장비 R&D 자금에만 씁니다. 운영자금이나 기존 대출 상환에는 쓸 수 없습니다. 화면에 12개 카드가 두 줄로 나뉘어 있습니다. 윗줄 파란색 6개가 기존 핵심 산업입니다. 반도체 2차전지 백신바이오,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차. 아랫줄에 인공지능, 방산, 로봇이 이어지고 K콘텐츠와 핵심 광물이 추가됐습니다. 마지막 미래 전략 추가 항목은 경제 안보 상황에 따라 추후 지정할 수 있는 열린 항목입니다. 슬라이드 상단 문구를 주목하십시오. 자펀드는 결성 금액의 60% 이상을 이 12개 분야에 의무 투자해야 합니다. 나머지 40%는 운용사 재량입니다. 일반 투자자가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상품입니다. 화면 8개 항목을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모집 규모 6천억 원에 정부 재정 1,200억 원이 후순위로 추가됩니다. 판매는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3주간 은행 10개사, 증권사 15개사에서 살 수 있습니다. 가입 자격은 만 19세 이상 또는 만 15세 이상 근로소득자. 중요한 예외가 있는데 직전 3년 중 단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었던 분은 전용계좌 가입이 안됩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은 적 있는 분은 세제 혜택 계좌로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한도는 전용계좌 기준 연간 1억 원, 5년 합계 2억 원. 일반 계좌는 연간 3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중도 환매 5년간 완전히 불가합니다. 이건 그냥 불편한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뺄 수 없는 폐쇄형 구조입니다. 하단 초록 박스처럼 초기 2주간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서민에게 1,200억 원을 우선 배정합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왼쪽 차트는 과세표준 1억 원 기준 각 계좌 최대 납입 시 실제 줄어드는 세금입니다. 연금저축 600만 원 납입하면 79만 원 절세. IRP까지 합쳐 900만 원 채우면 119만 원. ISA 비과세 한도 200만 원 기준으로는 31만 원입니다. 국민성장펀드는 차원이 다릅니다. 3천만 원 투자 시 소득공제 40%, 과세표준에서 1,200만 원이 빠집니다. 세율 35% 적용하면 절세액이 420만 원. 막대가 다른 세 개를 압도하는 이유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오른쪽 표를 보시면 됩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세액공제, ISA는 비과세인데 국민성장펀드만 소득공제입니다. 세액공제는 세금 계산 후 차감이고 소득공제는 과세표준 자체를 줄입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 구간이 높을수록 소득공제 효과가 커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표 오른쪽 국민성장펀드를 보시면 의무기간 5년에 중도 인출 완전 불가, 투자 자유도 낮음. 하단 경고 박스대로 5년 완전 락업의 운용을 남한테 맡기는 구조입니다. 장점은 명확합니다. 소득공제 40%, 배당 9% 분리과세, 정부가 손실 20% 먼저 부담. 절세 수단으로는 현존하는 계좌 중 가장 강력합니다. 단점도 명확합니다. 5년 완전 락업, 운용 통제 불가. 그리고 유사한 구조였던 뉴딜펀드, 정부가 손실을 다 흡수하고 나서 실제 자펀드 기준 평균 수익률이 0.75%였습니다. 절세 효과가 아무리 커도 수익률이 이 수준이면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오른쪽 스텝 카드가 결론입니다. 연금저축 600만원에 IRP 300만원. 세액공제 최대 148만원을 먼저 챙깁니다. ISA 중개형 연 2천만원. 직접 운용 가능하고 3년 후 인출도 됩니다. 이 두 단계를 다 채운 다음 5년간 쓸 일 없는 여유 자금이 있고 소득세율이 높은 구간에 있을 때 3천만원 이하 범위에서 고려하십시오. 절세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5년 락업과 운용 통제권 상실이라는 비용을 명확히 인식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마가